결혼을 하면 안 되는 MBTI가 있어. 보면은 이게 MBTI가 안 맞아. 토트넘은 E를 원하는데 프랭크는 I인 거죠. 토트넘이랑 안 맞는 감독이니까. 최근에 사실 경질이 좀 트렌드 아니냐. 최근 뭐 첼시 맨유가 그랬어요. 레알도 그렇고. 동네를 바꾸면 레알도 1월에 경질이 많이 됐는데 아주 유력한 경질 후보 토마스 프랭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이 토트넘 중계를 많이 하시고 형철이도 올해는 토트넘 중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려 하거든요. 난 그 전에 우리 완우 위원 얘기를 좀 듣고 싶어. 얘기를 잘 안 했잖아. 그죠. 좀 경청한 입장이어가지고 토트넘은 일단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그 전술색 자체가 브랜트포드에 있을 때부터 약간 조금 낮은 위치에서 강팀을 상대로 맞춤 전술을 하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그런 유형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토트넘에서 왔을 때는 어제는 토트넘이 구단의 어떤 위상도 있고 201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1억 대 항전도 나간 팀이고 선수들의 눈높이가 있고 구단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러면 토트넘도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좀 찍어 누르는 그런 축구를 장기적으로 그런 축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토마스 프랭크가 과연 그런 시스템에 좀 맞는 감독인가 여기에부터 일단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토트넘에서 한 20경기 이상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해보고 아 이게 우리의 장점이고 이런 단점이 있고 선수단을 딱 봤을 때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경기가 안 되면 좀 변화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저는 선수들마다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점을 좀 어떻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좀 더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세유로 이제 또 토트넘 선수였던 호이비에르가 마르세유로 갔잖아요. 맞아요. 네, 데제르비불에서 그 빌드업에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호이비에르가. 네. 맞아. 데제르비랑 같이 축구를 하면은 투박했던 선수도 섬세해져요. 당장 뭐 호이비에르 말고도 브라이튼 예전에 에스토피냔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 후방 빌드업 때 에스토피냔도 잘 관여가 됐었는데 지금 에시밀란에서 하는 거 보면 에스토피냔 진짜 좀 욕마렵거든요. 에시밀란 팬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선수인 것처럼. 네. 정말. 그래가지고 확실히 선수의 그 어떤 숨겨진 장점도 찾아내주고 더 발전시킨 것 또한 감독의 역할인데 토마스 프랭크는 지금 가진 장점도 못 살리고 또 어떤 숨겨진 잠재 능력을 깨우쳐주는 그런 것도 좀 것도 부족하네. 아직까지는 좀 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수단의 문제도 없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스쿼드 구성이 삼선에서 기술적인 선수가 너무 부족한 부분. 그쵸. 아츠그레이는 기술은 좋지만 뭔가를 해내기엔 너무 경험이 적고 어리죠. 풀백에 대한 문제도 있죠. 왼쪽 풀백의 전진에는 우도기가 다치고 나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펜스가 와도 뭐 스펜스는 반대바이어 풀백이라서 폭을 벌리거나 전진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요. 빌드업 기어도 많이 부족하죠. 뭐 비니시우스 소우사 선수를 뭐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아직 뭐 합류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선수도 대륙을 넘어오는 선수라서 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전반기 내내 왼쪽 풀백이 좀 부족했던 부분 우도기까지 빠지면서 또 이번 경기 또 벤데비스까지 초반에 다쳤고요. 맞아요. 그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왼쪽 풀백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왼쪽 공격을 사실상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왼쪽 윙도 사실 꽤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뭐 오도베르가 그나마 좀 괜찮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프랭크가 오도베르를 선발로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왼쪽 윙 항상 비워두고 왼쪽 풀백 전진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오른쪽 쿠두스와 포로의 콤비에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비가 쏠리면 토트넘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었어요. 비카리오 롱킥 못 차죠. 뭐 후방에서도 롱킥을 잘 차는 선수를 사실 로메로의 빌드업 정도 제외하면 또 포로의 롱패스 정도 제외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선은 특히나 더 그렇고 게다가 최전방에도 그 롱볼을 받아줄 만한 선수가 너무 부족해요. 롱볼 전술 빌드업을 채택하기에도 스쿼드가 한계가 있는 거죠. 무리한 압박을 하자니 역시 그 부분도 문제. 여러 가지로 뭔가 스쿼드가 하나를 딱 잡고 컨셉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성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쿼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경질 직전에 감독한테 물어보면 나도 억울한 게 있다 하면서 스쿼드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미리 그냥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제일 큰 책임은 결국 저도 프랭크에게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쿼드가 좋아져요. 그러면 과연 토마스 프랭크는 좋아진 스쿼드를 가지고 토트넘 팬들이 생각하는 위치만큼 끈기 있게 자기 철학대로 자기 철학이 아니죠. 토트넘이 원하는 철학대로 윗순위 팀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줬느냐 전술적인 컨셉도 그렇고 근데 그게 너무 없었어요. 과연 프랭크가 원하는 축구는 무엇이며 토트넘 정도의 규모가 되는 팀을 이끌 만한 자신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는지. 하지만 경기마다 보면 상대팀 약점조차 제대로 공략을 못해서 혹은 대비를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주말마다 수없이 보셨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홈경기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던데요. 홈경기 성적이 17위인가 그럴 텐데 이거는 지금 홈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요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지금 그런 마지막 경기 웨스트햄도 거의 종료 직전에 또 역전 네. 당해서 그래서 네. 또 졌죠. 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선수단도 좋아지면 잘할 거야? 확신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수단의 기강이 전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포로랑 판더벤이 그 감독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네. 왔다라든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사실. 또 프랭크 개인의 이슈도 있죠. 뭐 비카리오를 옹호해서 비카리오 욕하는 팬들 뭐 진짜 팬 아니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팬들이랑 괜히 갈등도 있고 이거 아스날 엠블럼 없어요. 네, 이런 거 보여줘가지고 난리 났던 적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잡음도 본인이 더 조심했어야 됐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사실 저는 토마스 프랭크가 애초에 후방 빌드업 체계를 그렇게 유연하게 다지는 감독이 애초에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아니지. 예, 오히려 토마스 프랭크는 후방 빌드업은 그냥 상대 어느 정도 끌어놓고 앞쪽으로 먼저 보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부 전술을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애초에 브랜비나 브랜드포드에서도 후방부터 아주 얇게 썰어나고 그런 거는 안 했던 감독이에요. 거기서도 세부 전술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고. 근데 그래도 거기서 브랜드포드 때는 앞에 붙여놓고 어느 정도 소유가 되면 은베모나 케빈 샤데가 경합도 잘하고 소유가 되는 선수들이었으니까 기량이 소유가 더 되면은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좀 기계적으로 파고 윙백도 들어오면서 여기서 뭔가 시너지 연계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분명히 전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토트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오도베르라든지 이런 선수가 쿠두스를 제외하면 윙에서 경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그림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잘해줄 수 있는 경합도 되고 소유할 수 있는 윙어를 사, 공격수를 사 그게 됐다고 해서 그럼 장기적으로 토트넘이라는 팀을 이끌고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그치, 끌고 간다고 그렇게- 하면 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토트넘은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주도하면서 찍어놓은 그런 축구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토마스 프랭크의 이런 축구 스타일에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가. 우리 완우 위원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뉘앙스는 뭐냐면 지난 시즌까지 브랜트포드의 이 감독을 봤잖아. 그럼 우리가 이 감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었냐면 야, 저 팀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약간 도약할 수 거기서 있는. 강등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축구. 토트넘으로 왔을 때 국내 내한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한 때문에 내가 선수들은 이 감독의 훈련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반응인가 했더니 다 공통적이에요. 아, 감독님이 상당히 이제 브레이브하고 용감하고 또 다이렉트하고 그다음에 수비 압박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공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축구였어요. 사실은 빌드업 시스템, 훈련 시스템의 시스템 자체는 별로 없어요. 세밀한 1차 빌드업 이런 시스템이 없지만 지지 않는 경기들이 늘고 승점을 짜내고 점유율은 떨어지고 XG 값은 떨어지지만 이겨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죠. 토트넘에서도 그런 축구를 하면은 토트넘이란 팀은 예전 화이트 하트 레인 시절에도 그렇고 이 팬들의 성향이 저도 공격적으로 막 3대2 막 이렇게 지거나 막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트넘은 약간 그래요. 팬들 성향이 공격적인 거 좋아해서 우린 토트넘이야. 어쨌든 싸워야 돼.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있더라도 우린 그런 축구를 원해. 그게 스포츠의 어떤 그러한 스프릿 팬들의 같은 거죠. 그치, 네, 스프릿이지. 네, 이전 그쵸. 누누가 경질되고 그럴 때 그런 게 포인트였죠. 그러면 토트넘의 팬들이 야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경질된 거거든 날아간 거야. 그렇죠. 알았어요, 우리 재밌는 축구 해볼게. 그래가지고 재밌게 좀 공격적인 축구 하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결국 포스테코로까지 온 거예요. 포스테코로 공격적인 연술이고. 진짜 보는 맛은 있었죠. 공격으로. 근데 팀이 이런 팀이야. 근데 토마스 프랭크가 처음에 왔었어. 아, 이 감독은 거리가 먼데. 근데 좋은 감독인 건 맞아. 왜? 주위권 팀 맡았을 때 강등 안 시키고 딱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리적으로 승점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그러면 이 감독은 다른 능력도 있을까? 나는 사실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거기 테이블에서 쿠팡 풀프리에서 직접 물어본 거예요. 플랜 A가 안 먹히면 플랜 B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런 거 없더라고. 그냥 이건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그냥 이런 축구밖에 안 했었나?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축구밖에 안 했더라고. 결론이 토트넘이란 구단은 경기도 좀 주도를 해야지만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좀 갖춘 감독이 뭘 만들어줘야 된다. 왜? 선수들이 물론 이 감독 하에서 뛰기 때문에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 제가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나쁜 선수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개성도 뚜렷하고 그렇지.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보면 거의 최하위권이잖아. 뭐 17위, 18위권이에요. 공격 지금. 수치 지표가. 네. 이거는 토트넘의 이런 어떤 전체적인 팀의 정체성 이런 거 전혀 맞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토트넘의 구단 성향을 고려할 때 이게 우리가 MBTI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맞는 성향이 있잖아. 결혼 치면 나오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MBTI가 있어. 보면은 이게 MBTI가 안 맞아. 토트넘이랑 안 맞는 감독이니까. 토트넘은 MBTI 가. E를 원하는데 프랭크는 I인 거죠. 그렇지. 이 감독이 가야 될 팀은 난 따로 있다고 봐요. 이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감독의 성향은 맞는 팀이 있어. 아. 근데 토트넘은 내가 볼 때 안 아니야. 맞는다. 이 토트넘이랑 맞는 감독은 따로 있다. MBTI 썰. 네. 네, MBTI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아. 이 감독이 아예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예. 맞는 팀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결국은 보드진들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프랭크 감독의 이런 성향을 보드진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감독 영입하기 전에 분명히 인터뷰 같은 것도 했을 거고. 그렇죠. 프랭크 감독이 다이렉트한 축구를 보여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다는 이 그러니까. 요한호 감독 얘기가 딱 맞아. 이런 스타일을 하는 감독인데 왜 사비 시몬스를 영입했냐 이거예요. 사비 시몬스가 이런 전술에 전혀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거금을 주고 내려왔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약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축구도 못하고 그 얘기 했잖아. 자기 이것도 아니고. 축구도 못하고 네. 빌드업 네. 하려고 이렇게 쇼 패스를 좀 늘려 하니까 자기가 그것도 하던 안 게 되고. 아니니까 네. 엉망이 되고.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를 떠올려 보면은 그 슈퍼컵 때예요. 아, 그쵸. 진짜 시즌 극초반 최고점이었고. 맨시티전이랑 그치. 슈퍼컵. 맞아. 맨시티전도 좋았다. 좋았어. 그때 네. 공리를 누가 받느냐면 파페사르가 받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르같이 그냥 부딪히는 애를 전방에 배치했을 때 그때 프랭크 감독이 재미를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몬스 같은 선수를 거금을 주고 영입을 하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측은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약간 딜레마가 코너 길러거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너 길러거가 어느 정도 프랭크 스타일은 그래도 또 맞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 근데 당장 프랭크가 지금 혹시라도 병실 진짜 그러니까 당해버리면 지금 거의 시간 문제. 갤러거는 낙동강을 오래 할 신세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뭐 다음 감독이 물론 갤러거도 장점이 많은 선수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데 모르지만. 사실 갤러거를 그동안 감독들이 제가 볼 때는 펠리스 때 패트릭 비에이라 말고는 잘 쓴 잘쓴 감독이 감독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음 감독이 과연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렇게 급하게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악순환이 결국엔 또 반복이 되는 거라서 혹시 만약에 경질이 된다면은 누가 일단 임시 감독으로 가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헤이팅화가 왔잖아요. 맞아요. 임시 감독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한동안. 그것까지 고려해서 네. 약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차비 얘기가 있거든요. 차비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차비가 오면은 그 사비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또 사비도 바르셀로나 출신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예. 뭔가 좀 그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조금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마레스카? 마르스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성향 아니야? 그치. 확실히 예. 만들 수 있으니까. 아, 토마스 프랭크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챔피언스리그 일정 보고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그 전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프랭크가 거의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아 근데 듭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팬들이 지금 경기 때마다 야유하던 게 지금 몇 경기째. 아 이건 수뇌부에서 지금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조금 늦은 느낌도 있어. 느낌이죠, 약간. 감독들 안 좋은 흐름일 때마다 현지 팬들이 외치는 그 챈트가 있어요. Sacked in the morning. 아침에 유명한 경질을 거죠. 했구나. 네. 근데 그걸 홈팬들이 같이 부르고 있대요. 그 정도예요 지금. 토트넘이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클럽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어떤 애정을 받았던 클럽인데 참 이렇게 한순간에 또 이렇게 몰락이라기 좀 그렇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 나도 토트넘 경기를 배정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잘못한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경기하는데 아 나도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어 솔직히.